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나노신소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까지 이제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나노신소재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왔는데, 조정의 기간을 기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기회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노신소재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죠. CNT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죠. 왜냐면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슈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데일리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이번 영상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나노신 소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씩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슈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의 기사를 스크립을 해왔는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충전 속도이다. 이 국내 배터리 회사인 이 삼성 SDI가 올해 초에 이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다가 주요 국가 전기차 소비자들의 우려사항과 그리고 관련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의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이 주요 국가 전기차의 잠재 소비자 모두 전기차를 아직 사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로 이 충전 속도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전년도 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별로 뭐 거리라던가 비용, 안전성 등의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다양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의견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여기 옆에 표를 보면은 2022년도에는 뭐 인프라 거리를 그리고 2023년도에는 충전 속도 그리고 비용 안정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24년도에는 충전 속도로 다 일관성 있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가 늘어감에 따라서 인프라도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같은 경우도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거리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안정성도 현재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도 가격적인 측면도 저가 전기차 모델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 측면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 또 불편한 게 있죠. 바로 충전 속도입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휘발유든 디젤이든 주유를 하게 되면은 뭐 진짜 길어봤자 몇 분인데, 이 충전 속도가 느린 것들은 뭐 몇 시간, 뭐 몇십 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어디 먼 길을 떠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휴게소를 들렸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뭐 트럭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던가 뭐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결국에는 충전 속도로 좀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배터리 업계가 이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양극재에 니켈 함량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 양극재 소재 변화를 통해서 이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에는 이제 좀 한계에 도달했다 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터리 업계는 또 다른 이 배터리의 소재인 음극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극재가 나오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 이 나노신 소재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 자, 이 음극재 쪽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음극재보다 많은 이 리튬 이온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환으로 이 음극재의 새로운 기술인 이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서부터 이 실리콘 음극재는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음극재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음극재를 살펴보면은 음극재 소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흑연이 우선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뭐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이렇게 있었는데 이 흑연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음극재에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뭐 그걸 떠나서도 이 흑연보다 실리콘 음극재가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좋냐? 이 장점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흑연은 이제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가 저장이 되는데 이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단위 에너지 용량은 흑연보다 약 10배가량 높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이 고용량 고출력 성능을 지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라서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충전 속도 또한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전하는 시간들이 짧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배터리 급속 충전 설계 역시나 쉬워지고 이 친환경 소재이면서 이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을 겁니다. 단점을 좀 살펴보면은 부피 팽창 스웰링 현상이 흑연 음극재보다 30배에서 40배 정도 심해서 폭발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사실상 이렇게 폭발 위험성이 높으면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안전성에 대한.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문제가 계속 많이 됐었고 거론이 계속해서 됐었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이 배터리 충전 시 4배가량 이 팽창함에 따라서 충방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팽창과 수축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균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를 더 쓸 수 없게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수명에 대한 부분이죠. 배터리 수명에 대한 직결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과 비교해서 초기 쿨롱 효율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정도 나오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70%에서 80%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점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러면은 흑연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약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겠지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결국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거나 첨가물을 넣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웰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나오죠. 탄소 나노 튜브, 이 CNT 소재의 도전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전제는 양극재나 음극재에 함께 사용을 해서 전자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CNT 도전제를 실리콘 음극재에 첨가를 하게 되면은 팽창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용 이 CNT 도전제는 한 겹으로 이루어진 싱글 월 탄소 나노튜브가 주로 쓰이고요. 이 SWCNT는 러시아의 옥시알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으나 일본의 이 제온, 한국의 나노신 소재, 코본, 제오 등이 시장에 새로 진출하면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바로 나노신 소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이라던가 충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는 자동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노신 소재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드린 거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직후에 변동성이 나오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11만원 선에서 15만원 선까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이 시세 분출이 나오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 박스권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사실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회복은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느냐는 좀 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현재 진입을 한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과연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일단은 체크를 좀 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시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을 형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과거에 이제 과대낙폭을 보였었던 이 24년도 1월 달에 이 시점처럼 단기적인 횡보를 보이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점을 노려본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실 과대낙폭 이후에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밀리거나 아니면은 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을 한다라던가 이런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나노신소재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까지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적인 부분이고 이 성장성이라던가 결국에는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호시탐탐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온지는 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큰 물량이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투신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투 쪽에서 좀 매수 물량이 많이 넣으면서 투신 물량보다 많이 넣게 되면서 이 기관 쪽에 이제 순매수로 찍히긴 했는데 이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관 물량보다는 이 외국인 물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으로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 일단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신한투자증권도 한 84,00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메이저 수급들의 자금 이탈 나오는지 유무 꼭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에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노신 소재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